제가 청소를 망설인 이유는요. 사는 게 다 먼지고 이게 다 제 추억이기 때문이죠. 어우, 냄새. 오,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일단은 봄맞이 대청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 바로 봄맞이 대청소죠. 틈새 청소부터 집 정리, 폐기물 처리까지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꿀팁 대공개 커밍 순. 안녕하세요. 제가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저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의 이 집을 들어와서 또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가정집이에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 진짜. 아닙니다. 틈새 청소가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누구세요? 네, 청소하는 남자 이전영입니다. 오직 틈새만을 공략한다. 오늘의 청소 달인.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청소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베이킹소다부터 해서 네. 뭐 물, 신문지 너무 간단한 재료들 아닌가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구나.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가장 먼지가 끼기 쉬운 공간 있죠. 바로 창틀과 창문인데요. 청소는 네.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또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오늘 이렇게 전문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창틀에 베이킹 소다를 희석시킨 물을 칙칙칙 뿌려주고요. 신문지를 꼼꼼히 끼워 넣어주면 물과 먼지를 흡수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해진 창틀. 어우, 감쪽 같죠? 창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이킹 소다물을 칙칙칙 뿌려주고 신문지로 쓱쓱 싹싹 닦아만 주면 반짝반짝 새로 태어난 창문입니다. 아니, 방충망을 도대체 어떻게 청소하지 하시는 분들, 방충망에 신문지를 대고 물만 뿌려주면 어머머, 아까 그 까맣던 먼지들 어디 갔나요? 야, 시야가 탁 트일 정도로 깔끔하죠. 이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졌어요. 이 베이킹소다 하나만으로 깨끗해지네요. 네. 야, 너무 좋다. 진짜 꿀팁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의 골칫덩어리죠. 바로 기름때 청소인데요. 지금 사실 이 틈새 청소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건 이 가정집의 주방이거든요. 네.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찐득찐득한 게 다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지워야 되는 건가요? 시중에서 구입하기 편리한 네. 과탄산 소다를 사서 뜨신 물로 가지고 뿌려서 하게 되면 세척이 유용하고 요 필터 세척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만능 아이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과탄산 소다인데요. 이 찐득찐득한 필터에 과탄산 소다를 시원하게 부어주고 뜨겁게 불려줍니다. 30분 뜨신 물을 이렇게 담가놓으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30분. 이렇게 보글보글 노란 기름때가 올라오죠. 어우, 벌써 결과가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이 기름때도 기름때지만 주부님들이 정말 궁금한 게 우리 매일 쓰는 밥솥, 커피포트 그리고 특히 이 주방 위에 조명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먼지들은 어떻게 지워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전연 세제, 베이킹 소다 베이킹소다. 플러스 플러스 주방 세제. 주방 세제. 쓱쓱 싹싹 수세미로 닦으면 없어집니다. 쓱쓱싹싹. 우리 주부님들 주목하세요. 1:1 비율인 베이킹 소다와 주방 세제가 물을 만나면 수제 천연 세제가 뚝딱 탄생하는데요. 이 수세미에 듬뿍 묻혀서 기름때가 있는 그 어디든 닦아주기만 하면 기름때도 잡고 먼지까지 일석이조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틈새 청소 다 끝난 거죠? 아니죠. 더운 여름이 오면은 그 에어컨도 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해야죠. 에? 네, 아니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한다고요? 네, 네. 이젠 에어컨 필터도 간편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샤워기로 꼼꼼하게 씻어준 다음 말려만 주면 만사 해결! 어머니 오늘 이렇게 에어컨 필터 청소까지 틈새 청소를 싹 한번 했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쉽고 간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지 몰랐고요. 네. 오늘 말씀 따라 앞으로 더 깨끗이 청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네. 나무 씨 방은 깨끗한가요? 아 제 방이에요? 아, 제 방이야? 결국 올 게 왔습니다. 아, 저희 집 청소를 잘 못해요.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치우지? 아 부끄러워. 네. 안녕하세요. 정리 전문가입니다. 그 어떤 집도 새 집으로 만들어줄 두 번째 정리의 달인. 정말 이 순간이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청소를 좀 할 걸 후회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고객님의 자녀방의 특징이 좀 네. 보이네요. 자녀 방이요? 네, 정중앙에 그 가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매우 시야를 가려서 답답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옷과 짐들이 수납 공간에 비해 좀 많아요. 짐. 네, 짐이 짐들이. 많아서 일단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옷과 이제 정리와 배치를 하면서 남은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들고 오신 선생님의 아이템. 이게 뭐죠? 아니 짐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짐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걸로 다 되나요?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만 있으면요? 예. 분류별로 상의, 하의, 그리고 원피스, 그 이불 이 종류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짐처럼 쌓아두었던 옷과 이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 이때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잘 해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데요. 근데 저 옷이 너무 많나요? 이 옷들을 좀 버려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소중한 베이비들이니까 좀 그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유행이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도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가 안 맞다거나 네. 그리고 좀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줄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라. 이 부피가 큰 겨울옷을 갤 때는 넉넉한 종이 가방에 손으로 쫙 펴준 패딩을 고이 접어 넣어주면 2개까지 넣을 수 있어 알뜰함도 2배! 이제 걸어놓을 경우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솜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접어서 넣어두면은 훨씬 우리가 봤던 그 처음에 부피보다 이렇게 줄어서 수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제습 종이 하나를 딱 넣어주면 습기를 잡아준다는 꿀팁까지! 옷도 이렇게 깔끔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와 수건 같네요 진짜. 오, 네. 너무 깔끔한데? 자, 이제 옷과 이불을 정리했으니 전체적인 방 정리를 해야겠죠. 먼저 최대한 수납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에서 시야를 가렸던 가구를 벽 쪽으로 이동. 배열이 어긋나는 가구 또한 정리해주면 완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누가 마법이라도 부렸다는 듯이 알록달록 깔끔해진 옷장. 차곡차곡 배열에 맞게 쌓아둔 선반부터 시원하게 탁 트인 침대, 제자리에 잘 맞게 들어간 수납 공간까지 2배는 깔끔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끝이죠? 아니죠. 지금 남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 아
쓰레기들. 네. 아니, 이 폐기물 양이 살림 하나 차려도 될 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와, 이거 돈 많이 나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다? 이 물건 제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처리는 내게 맡겨라. 폐기물 수거의 달인. 혹시 견적 얼마나 나올까요? 재활용품과 그리고 폐기 제품을 동시에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조금 키로수로 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는다고요? 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무상 수거해 가시고 옷의 무게를 재면 되는데요. 제 옷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2kg가 나왔습니다. 12kg면 얼마 정도인가요? 12kg 같으면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제가 소비자님께 키로당 200원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드려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폐기용품이라 해가지고 소파나 가구류 그리고 침대 이렇게 주시는 네. 거예요? 2,000.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2,400원이라 하셨는데 2,000원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지폐만 제가 이렇게 건네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폐기물들.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저는 이렇게 돈을 받고 끝내네요. 여러분, 이제 청소 어떻게 하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여러분 수건이라도 당장 드셔가지고 봄맞이 대청소 꼭 깨끗이 틈새 청소들이 골칫거리일 때는 지났죠. 이젠 집의 구석구석을 꿀팁으로 쓱쓱 싹싹. 배치만 잘해도 한층 넓어 보이는 집 정리까지.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청소하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메뉴, 작업실의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바로 목공예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희욱 작가를 소개합니다. 꿈틀로의 입주 작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김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꿈틀로 안에서는 피터라는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피터는 피터팬 할 때 피터, 그러니까 동심을 항상 가지고 살자 뭐 그런 의미의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욱 작가는 평소 다양한 소품과 가구를 만드는데요. 지금 만드는 건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오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참나무죠. 참나무를 이용한 거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각형 모양이라서 헥사곤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특이한 재료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철 스프링과 파이프인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인더스트리얼 퍼니처라는 개념의 가구를 좀 제가 접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의 전반에 쓰이는 철제,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파이프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기존에 쓰고 있던 어떤 파이프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다른 용도의 가구 제작이라든지 이런 빈티지한 가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공과 철공이 결합된 형태의 인더스트리얼 가구는 소품부터 대형 가구까지 새로운 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빈티지한 감성의 유행과 함께 인더스트리얼 가구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구가 돼가는 모습이 되게 매력 있죠. 그러니까 파이프, 아니면 철, 아니면 뭐 시멘트, 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구의 재료로 쓰인다는 것들이 좀 색다른 시도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완성품들에 대한 매력이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손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예가. 김희옥 작가는 어떤 계기로 이 목공예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사업 실패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처도 좀 많이 받았었고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고 근데 목공을 배우면서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져서 이거 정말 괜찮네. 내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배운 게 목공이었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막 가슴을 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나무마다 나는 향이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들고 이제 고향에 있는 기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고향의 냄새 같기도 하고 나무 성질 자체가 되게 사람을 포근하게 해주니까 그때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되게 나무를 만지면서 따뜻함을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나무의 향만큼 커피 향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핸드드립 기구도 만들게 됐다는 김희옥 작가. 활용도가 높은 소품을 통해 사람들이 목공예를 가까이 느끼길 바라는데요. 목공예의 즐거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다고 보시고 얘들은 전부 다 날아가긴 날아가요. 라운딩은 끝까지 가고 여기 있으면 끝까지 가고 얘도 전부 다 라운딩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무를 통해 힘든 시간을 치유할 수 있었기에 목공의 노하우와 즐거움을 나누며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겠죠. 잘 가르쳐주세요. 혹시나 다칠까봐 또 기계 조작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기계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목재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도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언제든지 내가 만들고 내가 사용할 수 있구나 싶어서 참 그게 기분 좋더라고요. 또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수강생들이 목공을 배우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만큼 김희옥 작가 역시 처음 목공을 접할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겠죠. 그 수강생분들이 와서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잘 만드시는 분도 있고 못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는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이 만드실 때 제가 연필 이제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지우지 말라고 그래요. 제작 과정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만드시는 분들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것들보다는 완성했을 때 자체에 대한 보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목공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김희옥 작가는 최근 공방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디자이너 분하고 같이 샵인샵 개념으로 체험 공방도 하고 이제 다양한 핸드메이드로 만든 옷도 판매를 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얘기도 나누고 공예나 어떤 디자인의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나이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이 공간이 굉장히 젊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희옥 작가의 작업실은 이제 공방이자 카페 겸 디자이너의 패션 소품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포항 지역에 나오는 해양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버려지는 옷들이나 원단 같은 것들을 활용한 업사이클 디자인을 해서 판매나 전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제 대중들에게 많은 좀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된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깨워주고 싶은 그런 의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과 디자인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뭉친 두 명의 작가.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을까요? 것처럼 이 공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도 하고 아니면 놀기도 하고 그냥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여기서 일을 해도 되고 하나의 놀이터? 네,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카페와 패션 그리고 공방의 만남. 앞으로 꿈틀로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지 않는 김희욱 작가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싶을까요? 제 나이가 50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포항시 안에 트리하우스를 좀 지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목공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느낌 있게 트리하우스 캠핑장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 이름으로 된 가구 브랜드 런칭을 한번 해보는 것들,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로 제대로 된 가구 회사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포항의 브랜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목공예를 바탕으로 인더스트리얼 가구를 제작하고 공방을 기반으로 열린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 꿈틀로 문화 맛집 김희욱 작가의 새로운 시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서투른 초보농부 강광선 씨. 하지만 그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정북동을 청주를 대표하는 농업과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 농업을 꿈꾸는 초보농부 강광선 씨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인데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일몰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정북동 토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한 젊은 농부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북동에서 옥수수와 과수 농사를 짓는 문화농업인 1호 강광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2년차 청년 농부 강광선 씨입니다. 봄을 맞아 농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밭에다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모종을 키우려고 지금 씨를 붓고 있는 작업입니다. 올해는 제가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씨를 직접 키우는 직파로 한번 심어보는 거 하고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이식을 해서 어느 게 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게 좀 더 병충해가 없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초보농부 광선 씨의 농사 선생님인데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농사일을 한때 그만뒀지만 광선 씨가 농사를 시작하고서부터 광선 씨에게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수확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냥 해보는 거야. 올해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하는 거지. 아직 초보니까 아직 몰라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는 교육반이 못하고 올해 이제 좀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르쳐주면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또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 타면 돼? 광선 씨는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일반 2세 농업인들과는 다른 환경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농지를 정리해 땅을 알아보는 일부터 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때는 고민도 많았다고 해요.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2018년도부터 청년 창업농 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19년도에 이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네요. 교육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아카데미를 실시해가지고 60명이 수료해서 저 영농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올해는 신농업시대 스마트팜 전문 교육과정을 갖다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덕에 농사를 시작한 광선 씨. 아직 농사일에 서투르지만 차근차근 농사일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하는 컨셉을 몰라요. 30도나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초면은 몸이 약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지가 뭐더니 하면은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려니까 굳이 뭐 한다고 그래도 반대는 안 했어요. 농사 짓는다고 농사라고 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농사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초보 농부는 오늘도 조금씩 배워갑니다. 사실 광선 씨는 농사일 말고도 하는 일이 또 있는데요. 바로 민주시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민주시민 강사 모임이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하던 일을 정리하고 부지런히 떠나봅니다. 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의 한 카페. 아직은 개학을 하지 않아 강의가 없지만 개학 이후에 할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면서 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추진력을 보니까 벌써 땅도 매입하고 나무도 심고 한 거 보니까 청년 농부로서 그리고 미래의 농업이 좀 더 밝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하다. 그리고 내 의견이 꼭 옳은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 타인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광선 씨는 민주시민 강사뿐만 아니라 충북자치포럼에서 기획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네요. 광선 씨, 몸이 3개라도 부족하겠어요. 밭으로 돌아온 광선 씨, 마치지 못한 작업들을 마무리합니다. 민주시민 강사이자 농부인 광선 씨. 광선 씨는 두 일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배웠던 거를 이제 민주시민 강사를 통해서도 나눔을 하고 있고, 그 농사라는 것도 제가 이제 아직은 초보지만은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도 이제 나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 중에는 광선 씨에게 지금의 밭을 소개해준 또 다른 청년 농부가 있는데요. 종종 모여서 서로 배운 것과 농사 노하우를 공유한다네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일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광선 씨는 밭 근처에 있는 정북동 토성에서 종종 노을을 본다고 합니다. 영원한 건 없다. 이제 지면은 떠오르고 떠오르면 다시 지고, 그래서 삶을 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가 1월 1일 날도 여기 왔었는데 확실히 여기는 질 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정북동 토성. 알 사람은 다 아는 청주의 일몰 명소랍니다. 광선 씨도 오랜만에 여유를 즐겨보는데요. 광선 씨는 이곳에서 문화농업을 하겠다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농업이 어떤 건가요? 문화농업이라는 용어는 제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철학이자 테마로 잡은 용어예요. 단순히 뭐 체험이나 뭐 아니면 뭐 일손 돕기나 이런 거를 넘어서 삶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농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먼 미래의 꿈이겠지만 정북동을, 청주를 대표하는 농업과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 농업을 꿈꾸는 강광선 씨. 아직 서투른 점이 많은 초보 농부지만 차근차근 실력을 키우면 그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초보 농부 강광선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엄청 피곤하고 지쳤었는데 굉장히 뭔가 그 피로가 다 풀린 느낌입니다. 통영에서의 그런 풍경만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달달구리와 함께 느긋하게 선선한 봄빛, 통영을 정면으로 느낄 수 있는 곳. 통영의 복합 문화 공간이 되면서 저희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트렌디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딱 요즘 감성 카페 속엔 숨은 비밀이 있다는데요. 커피 한잔하며 들어보실래요?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 않던 조촐한 어항. 사시사철 매력적인 통영에도 봄이 왔습니다. 멋스러운 통영에 딱 어울리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비 마스코트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원래 쓰던 건물을 그대로 살리고자 많이 노력한 카페고요. 원래 있던 배양장 느낌에서 이제 도시적 느낌을 조금 깔끔하게끔 첨가한 그런 카페입니다. 옛 건물의 운치는 살리고 새 건물로 만드는 리노베이션 카페가 많은데요. 이곳은 과거의 기능도 그대로 유지해서 더 매력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 공간에 반대쪽 공간에는 멍게를 저희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멍게 배양업의 종사해온 대표가 배양장 일부를 카페로 만들었는데요. 멍게 배양 시기에는 손님들에게 공개도 한단 말씀. 배양된 것들이 다 바다로 나갔고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요. 네, 안은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이 공간은 멍게 배양을 하는 공간인데요. 지금은 멍게 배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배양 시기가 끝나고 한 10개월 정도가 공실 기간이 되는데 저희가 뭐 할 게 없나 고민하다가 지금 5월 달쯤에 여기 그 청년 작가들 초청해가지고 여기 작은 미술관을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산뜻하게 그러나 과거 정체성은 보이도록 일명 인더스트리얼풍 인테리어. 카페 식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에도 배양 작업을 또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몸대로 좀 많이 힘들고 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었다는 이 카페에 대한 자부심과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배양장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것도 이색적이고 자연 경관이 카페랑 잘 어우러져서 좋다고 생각해요. 배양하던 곳을 약간 개조를 해서 만든 그런 곳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이색적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한 번씩 그냥 즐기고 가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잠시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는 분위기로 마시니까 벌써 기대되는데요. 인생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뭘 마시면 좋을까? 대표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아인슈페너랑 카페라떼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반응도 괜찮고요. 저희는 콜드블루랑 물이랑 비율이 1대2로 저희는 타는데요. 카페마다 다 틀릴 텐데 직접 만드는 마법의 휘핑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아인슈페너를 드시는 방법은 처음에 커피 맛을 느끼고 입술에 묻은 크림을 끝맛으로 느끼면서 드시는 음료입니다. 디저트와 먹어도 꿀맛인 건 말 안 해도 아시죠? 빵도 직접 굽습니다. 다 먹고 싶은데요. 크루아상과 스콘이 인기 있고요. 케이크도 추천합니다. 휘핑을 하여 크리마를 시킬 거예요. 슈가 파우더를 한 30-40g 정도 이렇게 넣고 바닐라 익스트랙입니다.
이 베이킹이 접근하기 힘들어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하다 보면은 수월을 하더라고요. 아이싱이 완료되고 토핑을 한 다음에 이걸로 당근 모양을 만들 건데요. 진짜 당근과 민트로 당근 모양 장식까지 해주면 완성됩니다. 커피와 당 충전했다면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집이 또 사진 맛집입니다. 바다를 바로 앞에 보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조금 더 힐링되고 커피 맛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통영이 뷰가 이쁜 카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쁜 편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SNS상에 좀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뭐 뷰 맛집이라든지 뭐 창문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저희 창문에서 여기 밖에 창가에 앉아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쁘게 나오고요. 음식 사진도 잘 나옵니다. 통영 바다와 함께라면 그냥 찍어도 화보. 일상의 피로도 저 멀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오는데 바다가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다 보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커피와 문화, 자연까지 느낄 수 있는 카페. 보통 뷰가 좋은 카페는 이제 바다를 멀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다랑 되게 가까이 있어서 진짜 바다 냄새도 직접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메뉴 말고도 저희 이제 카페 계절이나 그런 것마다 특색 있게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시는 커피지만 통영이라 더 특별한 휴식. 시간을 켜켜이 쌓아둔 이곳에서 힐링 한잔 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완순입니다. 아유 삼촌 계실까? 아이고 삼촌. 아이고 시가형 잔뜩 가던데. 나 우리 곱딱한 우리 삼촌하고 지실 먹재. 네. 지실 먹재 삶아왔시다. 지실도 큰 걸로. 이게 보리빵도 가져 왔지.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진짜. 그 옛날 생각이 다시 돌아와 버릇싱했어요. 상했던 이거 하나 제사 때 얻어먹자면 하나 털에가 안 오거든. 반 쪼가리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제주도에 이 사상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무슨 유독 이 동네만 무슨 공도 많은지. 선거는 뒤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의원 뽑는데 이제 남과 북이 한 대로 하자 김구 선생님은 그랬다 하고 제주도에는 선거 인원을 다 안 쳐버렸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북촌 사람들이 끼어들게 된가 봐. 선거를 안 해보니까 너네는 빨갱이들이다. 의심을 막 받는 과정에
군인 2명을 죽여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 죽였지 않느냐.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 있고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고. 제가 9살 때거든요. 네. 우리 식구는 3살 먹은 남동생하고 6살 더 먹은 15살 먹은 언니와 엄마 끌려왔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막 끌려다 온 거예요. 운동장에. 동쪽에는 울타리에 쇠덩어리가 3개가 올려 앉아 있는데 쇠덩어리? 뭐가 뿌죽이 나왔는데 이만큼 구멍이 2개까지는 운동장으로 향해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남자 머리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땅바닥에 북석 앉았는데 총소리가 더더덕 나더니 그 사람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 앞에서 쏘아버렸어. 그러니까 교단 위에서 사람이 탁 쓰러져 버린 거라. 그것을 신호로 해갖고 기관총, 그것이 기관총에서 내중에 쇠덩어리, 쇠덩어리 구멍 뿡뿡한 것이 운동장으로 막 그냥 총소리가 다다다다 빗발치듯 막 해가니까 어머니가 완해완수라 대가리 땅에 박으라, 땡아리 땅에 박으라 막 소리 지르다가 어느 순간 총소리가 멎었어요. 그래서 막 엄마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누워서 죽었는데 아기가 배후에서 막 가슴을 두리고 있더라고요. 끈적해서 보니까 그 엄마가 죽으면서 맞은 피가 땅에다가 그때 잔디밭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뻘겋게 묻으니까 제가 어머 나 손에 피 묻어서 나 무서우면서 악을 썼어. 이제도 목소리가 큰데 하여튼 악을 써서 악을 쓰니까 우리 동생도 누나가 우니까 덩달아서 어멍 집에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저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우리 동생은 죽게 된 거예요. 이 갓나 새끼 지금 죽어도 죽을 거 이따 죽어도 죽을 거 시끄럽게 떠들어 보니까 그 몽댕이를 가지고 머리를 2번을 후려치는데 머리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저는 팍팍.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동생이 기절을 했는지 소식이 없는데 제주시 갈 사람 따라 나오라 하니까 막 이쪽 정문으로 막 잡아당기고 매다치고 막 밟으면서 막 이래 왔어. 그러다 보니 동과 서로 갈려버리니까 대나무 묶은 걸로 가지고 딱 중지를 시켰어요. 이제 그때는 중지를 시키더니 한 몇십 명씩 잘라갖고 나가더니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다다다다 나고 그러는 것이 수차례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잘려나갔죠. 잘려나간 것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서 있는데 엎어져 있는 사람, 자빠져 있는 사람, 베개를 배에 비고 있는 사람, 발이 입에 걸쳐 있는 사람 등에서는 절거덕 소리가 나서 쇠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걸 지금도 지우지를 못해. 해가 구름에 싹 가렸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죽은 피가 땅에 막 스며들어가고 진갈색이 돼야 되는 땅인데 검붉은 땅이 돼갖고 그 겨울이니까 피 뒤에 저르는 땅이 얼었나 봐. 위에는 땅에 살얼음이 되는 거라. 얼음이 돼갖고 햇빛이 반짝할 때는 반짝하는 빛을 나가 느꼈고 뭔 찻소리도 달고 사람 소리도 닮은 것이 그것이 군 차가 오면서 사격 중지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소리를 외할머니네 집에 가봐라 해서 이제 요 옆길로 그러면서 아기를 높여주는데 그때야 동생 얼굴을 봤어요. 이 얼굴이 이만큼 붓고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시퍼렇게 되면서 막 이상해. 51년도 8월 달인가 사망신고 했을 거거든. 저는 여기가 무조건 싫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오기가 싫어요. 왜? 두려워요. 죄스럽고. 아이고. 살아서 갔기 때문에 죄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어른들도 살았으면은 이런 거 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죄스럽고 무섭고 너만 잘 사나 해갖고 막 그럴 것 같아. 몇 년이에요? 72년이잖아 지금이.
집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무조건 총살시키고 어린이, 노인, 여자들 무슨 죄가 있어요? 뭐를 알고 여기 끌려와서 죽었겠어요?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사람 학살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특별법도 빨리 통과도 안 되고 얼마나 사라질지 우리 살아생전에 해결이 될런지 말란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 정말. 아이고. 할머니가 되어버린 제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설립 취지에 맞게 미국이 4.3 진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평화로운 세상. 제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나서 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고